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오늘은 그 책과나 5번째 시간이에요. 주제는 검열과 지식의 수입. 물론 제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실제는 그때 그 시절 우리의 그 공통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기도 해요. 제가 그때 80년대 이렇게 어, 그럴 때 90년대 그럴 때 그 지식인들을 지식 수입상이라고 뒤에서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자기 역사를 공부해야 할 역량은 서구 역사나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았다. 서구의 지식을 수입하는 것이 안전했고, 그래서 과도하게 서구 지식의 수입에만 몰린 것 아닌가 싶었다. 서구에 대한 동경이 더 컸을 터이지만 분명히 자기 나라를 마음대로 연구할 수 없었던 환경 탓도 있는 것 같다. 두 가지 다죠. 하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배워오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렇게 와야 이제 국가에 사는데 뭐 참여해가지고 이것저것 온갖 이득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경과 환상이 컸죠. 미국하고 유럽에 대해서. 근데 또 한축으로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몹쓸 경험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굳이 연구하고 그 상처를 그러면 들쑤시잖아요. 한 뭐 두 세대, 세 세대 정도 지났으면은 이제 과거의 일로 역사로 하겠지만 실제 그 당사자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 그러면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리고 검열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념 논쟁이라 해서 냉전 그래갖고 뭐 자본주의 대 뭐 공산주의 뭐 공산주의는 나쁘다 이걸로 그냥 끊임없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육받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잡아가고 이런 무서운 시절이었으니까 그 검열과 그 검열의 핵심이 반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공주의를 미워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정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서구에 대한 동경 이런 거가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 안 하게 하는 바로 우리의 역사고 바로 지난 시절 얘기인데 그걸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지. 저는 이게 통탄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 얘기도 아닌 남의 얘기, 서양의 지식만 수입을 해야죠. 지식도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것도 발굴해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두 개가 또 결합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자기네 거를 무시하고 외국의 것만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게 통탄스러웠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뭐 학자, 지식인 그러면 지식 수입상이라고 뒤에서 불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자기 역사나 자기 것에 대한 외면과 무시가 학문 영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오직 학문 영역은 거의 대개가 외국 학문의 수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부 다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렇게 제 정보력에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수준에서는 거의 그랬어요.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의 것은 가치 있고 우리나라의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 머리에 새겨졌다. 영어로 쓰인 것과 한글로 쓰인 것, 서구 학자의 글과 한국 학자의 글은 읽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미리 같이 평가되어 갔다. 이런 그 학문 세계의 문제라는 게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라고 하는 우리는 못났고 이제 서양이나 백인들 기독교 문명 뭐라고 통칭을 하든지 서양이나 유럽 또는 기독교 문명 또는 뭐 백인들의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갖고 우리 자신은 계속 이렇게 비하하고 낮추는 이런 효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글이 한글로 쓰여졌으면 이거는 별 볼 일 없을 거고, 영어로 쓰여졌으면 이거는 읽을 가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딱딱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입된 이론들 천지였고, 일부 아닌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었으니까 나중에는 발견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80년대 상황은 그랬어요. 20대 후반이 되자 내 정보력 안에서 읽고 싶은 책이 말랐다. 수입된 지식들이 지겨웠다. 매년 그런 얘기이고 그들의 이야기일 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부를 하면 답을 움켜쥐거나 시야가 트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공부를 하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는 읽고 싶은 책이 없어서 지루하고 흥이 없는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니까는 별다른 거 할 줄도 모르고 뭐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너는 취미가 뭐냐? 독서. 넌 특기가 뭐냐? 그럼 독서. 이랬었어요. 나는 심각하게 내가 이 나라에서 생존 가능할까 의문을 갖고 있었다. 나의 오래된 질문은 전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대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내가 오를 수 없는 큰 벽으로 이렇게 담이 딱 둘러쳐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20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유일한 돌파구가 책을 읽는 거였는데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그 수입되는 게 너무 그 관념적으로 빠지고 서구에서 배워갖고 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한테 잘 잡히는 거죠. 정보력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뭐 제약 그 학회 뭐 이런 데까지 갔어요. 그 사람들은 반가워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일단 갔어요. 바다주문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저 그렇고 그 관념적이고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는 게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제 자취하니까 월세 내고 또 생활하고 그런 돈 딱 벌면 더 볼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열도 별로 없고 나는 검열 안 해. 근데 하여간 검열도 별로 없고 이제 지식 생산이 되게 많이 자체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읽을 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골라서 읽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는 참 좋아요. 예, 참 사는 게 좋아요. 근데 2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하늘이 무거웠는데 40대를 지나가는 어느 날부터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벼워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도 너그러워지고. 하여간 제 경험이긴 하지만 공통되는 경험이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소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고맙습니다.